이 종목은 대체 왜 움직였을까? 하나하나 챙겨보는 시간. 자, 먼저 롯데케미칼 먼저 보겠습니다. 뉴스가 잡혀서요. 한번 챙겨보고 가겠습니다. 미국에다가 롯데케미칼이 3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습니다. 대규모 석유 화학단지를 건설하면서 에틸렌 1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공장을 이제 가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화학사가 미국 현지에다가 이렇게 큰 공장을 세워서 가동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긴 한데요. 관련한 뉴스 잡혔고 26만 4,500원 선 오늘장에서 시장 덩달아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기도 했죠. 챙겨보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해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반복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이 좀 더 확산될수록 시장 파이가 커질수록 이 안정적인 성장세는 더 이어질 수 있고 더 증폭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주가는 15,050원까지 오른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 하나 볼까요? CJ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많이 빠지고 있죠. 국내에 이제 실적 발표 잇따르고 있는 거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데요. CJ E&M도 실적 내놨죠. 근데 증권사의 분석이 좀 엇갈립니다. 한편에서는 영화 극한 직업이나 드라마 남자친구 흥행에서 잘 나왔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미디어 부문의 수익성이 별로였다라는 판단도 나옵니다. 주가는 별로였다 쪽에 한 표인가 보죠. 5% 넘는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19만 7,900원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주 가운데 NC소프트 보겠습니다. 주가는 2%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됩니다. 게임사들의 실적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부진했습니다. 네오미즈 빼곤 다 얼추 부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NC소프트의 경우도 리니지의 부진으로 인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6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50만 2천 원 현재 구간 놓여있는 NC소프트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오스템 임플란트 볼게요. 상승폭 더 키우네요. 실적 나왔는데 실적 잘 나왔잖아요. 무엇보다 중국 쪽에서의 매출 잘 나오고 있고 북미 시장으로의 이제 뻗어감도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6만 5천 원 대표적인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함께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눈여겨봐도 될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아서 당연히 아니죠. 근데 코스피가 넉 달 만에 처음으로 장중 2,100선을 내주기도 했고 뭔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시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누구보다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제 주가 하락을 틈타서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무려 9천억 원 이상 어제 하루에만 순매수를 했다라고 하고 최근 다 합하면 이제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집계가 나옵니다.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이거 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삼성전자요. 스마트폰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저가 모델들은 이제 간소화시키고 프리미엄 라인들을 다양화시키는 전략이 통했다라는 것인데요. 미국에선 이제 애플 추격하고 있다는 시장 점유율 추격하고 있다는 얘기 들리고 인도 시장, 중국 시장에서도 잘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과연 그러할까요?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L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저희는 코덱스 레버리지 이거 먼저 볼게요. 개인 투자자분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담아가신 걸까요? 아마 주가가 더 이상은 밀리지 않을 거야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관망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금일 진행된 미중 무역 협상이 90분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고요. 이견 차이는 여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이제 10일 오전 0시 1분, 국내 시간으로 오후 1시 정도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예정대로 25%로 이제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을 했죠. 다만 이제 10일 오전 0시 1분 이후에 미국으로 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가 된 것이니까 이전에 이미 출발을 했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 4주 정도는 이제 시간을 벌었다라고 시장을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해지수가 좀 반등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상해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낙폭이 좀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발 매수세도
시장에도 유입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장은 그래도 웬만하면 첫날에 관세 부과가 유예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정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의 기대감 정도는 일단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협상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기술 이전 강요 금지라든지 지식재산권 도용 혹은 이제 중국이 협상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보복하는 보복 조치 이런 관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협의의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스타일이 이렇게 양보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항상 뭔가 이렇게 강요하고 뭔가 약간의 그 속된 말로는 좀 협박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스타일이고 결국은 이제 상대가 좀 양보해 주길 바라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어쨌든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바로 밝히면서 이 부분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일 갑자기 극적으로 타결된다? 그것은 어쨌든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내일 있을 협상 결과를 보기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번 협상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가 인상되고 협상이 부결되는데 앞으로도 협상은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결론은 기존의 시장이 예상했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이런 불확실성을 대부분 반영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상대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굳이 빠르게 반등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은 어쨌든 좀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 초점을 맞추고 봐도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40% 이상 감소한 부분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환율이 진짜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수급 이탈을 불러오고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내수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을 차치하고 봤을 때 국내 경제가 좋냐라면 또 그렇다고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굳이 무리하게 시장을 팔 필요는 없지 않나. 일단 내일의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주 정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분할 매수 판단은 결정하셔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의 방향에 그냥 베팅을 그냥 확 걸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무분별한 판단보다는 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 쪽에 투자를 한다든지 네네.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되겠습니다. 큰 점수 주기는 어렵나요? 그렇죠. 레버리지. 그래서 이제 투자 의견은 좀 글쎄요로 드리는데 물론 정말 긴 시간을 본다면 이제 해소가 되겠죠. 충분히 저점일 수는 있어요. 먼 미래.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그 먼 시점에서는요.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는 게 이제 시간적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 그럼요. 것이고 그걸 매수하면서 이제 하락하는 걸 쳐다보는 데 따른 고통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굳이 지금은 감수할 만큼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를 볼 텐데요. 오늘 코스닥은 막 위아래로 엄청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코스피는 그나마 좀 버텨줬던 게 이 삼성전자 우선주가 계속 플러스권에 놓여 있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이제 다시 힘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제 영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이 좀 크게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6% 이상 확대되면서 1위인 애플과의 격차를 좀 많이 좁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S10 같은 경우 디자인에 대한 호평도 있었고 카메라 기능이 좋다라는 말도 있었고 또 무선으로 다른 기기를 또 충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 스마트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이 담겨 있었던 부분도 갤럭시 S10의 판매를 양호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고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은 거의 성장이 정체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에 시장은 조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 부분이 역시 중요할 텐데 디램 가격은 아직도 빠집니다. 진짜 징글징글하게 진짜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하락하는 속도는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 하락폭이 그 전달 대비해서 절반 정도가 됐고 빠르면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초 정도에는 디램 가격 하락이 조금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하락만 멈춰도 삼성전자에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4차 산업형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지 않겠냐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실적 안 좋고 3분기부터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주목할 부분은 비메모리 반도체죠. 130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세계 강자인데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세계 점유율 4%밖에 안 됩니다. 근데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보다 2배 크고요. 앞으로 4차 산업과 함께 성장할 부분은 비메모리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또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전망은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1위 대형주라서 지수와 굉장히 민첩한 연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수 영향이 80% 이상입니다. 근데 앞서 네. 레버리지를 볼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을 굳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도 확실히 좀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대외적인 여건을 배제하고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분할 매수하기에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치에서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려스러우니까 이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매수를 할지를 판단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한번 이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도 다시 한번 팀장님과 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투자 의견은 글쎄요 정도로 갈까요?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가보죠. 게임주 가운데 NC소프트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쩜 게임주들 실적이 그냥 전향 다 그랬어요. 근데 NC소프트 주가를 보면 또 부진한 실적에도 강하거든요. 앞으로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NC소프트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해서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어요. 거의 4% 정도 떨어져서 출발했다가 지금 플러스까지 이제 반전을 시킨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리니지 M과 리니지의 그 프로모션 매출 비중이 조금 줄어들면서 1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 제가 볼 때는 2분기에 충분히 빠른 반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그 올해 하반기에 리니지 2M이 또 출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리니지 2 같은 경우 리니지 1 대비해서는 IP 경쟁력이 좀 약하긴 합니다. 그런데 넷마블의 리니지 2 레볼루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흥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니지 2 IP의 경쟁력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신작이 출시되는 것만으로도 네.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오리지널 PC 게임 리니지 1이 정액제를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21년 만에. 그러니까 원래 21년 만에요. 네, 그래서 리니지 1이라는 그 PC 기반의 게임, 그러니까 지금의 리니지를 있게 한 원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매달 한 2, 3만 원 정도 원래 정액제로 이제 그 게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정비를 내야지 되는 거였어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을 폐지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액제 없으니까 수익성 악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대신에 부분 유료 결제를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의 가치가 다른 게임과는 비교도 없을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아이템 하나의 가치가 뭐 몇천만 원, 1억을 호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생각을 한다면 계정제를 폐지하고 부분 유료화 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오히려 리니지의 수익성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정비를 안 받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없어졌죠. 이전에 리니지를 하지 않았던 유저가 복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의 주요 매출원을 담당하고 있는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시된 지가 2년 정도 지나서 약간 노후화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헤비 유저들의 매출은 꾸준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리니지 기반 그리고 리니지 1의 부분 유료화 전환 그리고 리니지 M의 매출 회복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감안됐을 때는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실적 가시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 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투자 의견은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한번 눈여겨보고요. 다음은 임플란트 주 가운데 오스템 임플란트 챙겨볼까 합니다. 수익성 잘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하고요. 주가 상승 더 기대해봐도 될지 현 주가에서의 판단 어떠십니까? 네, 사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은 시장과 관계없이 확실히 수급이 좀 쏠리는 경향이 네.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은 확실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다는 거죠. 특히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면서 빠른 개선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중국 법인이 특히 이제 5년간 적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30억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지역에서도 돈을 벌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판매 관리비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죠.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율 상승이라는 것은 이제 원화 약세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 환이익을 볼 부분도 충분합니다. 특히 미국 부분에서 수출이 가장 크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로 초점을 돌려봐도 임플란트 시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굉장히 거대하고 돈이 많이 들고 어렵고 힘든 수술로 인식이 됐지만 네, 지금은 요즘은 그렇지 뭐, 않습니다. 네, 네, 주변에 보시면 임플란트 시술 받으시는 분 젊은 분도 많아요. 네, 그만큼 맞아요. 이제 일반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65세 이상 환자의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그 작년 7월에 기존의 50%에서 30%로 2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데 몇십만 원 정도는 덜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급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시술 시간이라든지 통증 이런 부분들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출도 좋고 내수에서의 성장도 좋고 정책도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실적은 2분기, 3분기 역시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수급도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을지언정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스물스물 조금씩 위를 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차트 분석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 한 6만 원 선에서 형성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6만 원 선은 작년에 기록했었던 그 매물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1월 달 고점입니다. 그런데 그 고점을 오늘 대량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패턴상으로만 봐도 상승 지속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종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윗꼬리가 거의 달리지 않는 깔끔한 이제 양봉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네. 이런 패턴에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1차적으로는 한 7만 원대까지 노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슨 뭐 큰 변동성을 보이든 말든 그냥 가는 종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투자 의견 좋아요 갈게요. 네, 역시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장 탑픽 하나만 꼽아야 되는데 어떤 쪽에 힘을 실어볼까요? 네, 오늘 좋아요를 드린 종목이 이제 두 종목밖에 없기 네.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요. 당장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이는 기업은 NC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도 리니지 IP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고점을 한 번 정도는 더 돌파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장 탑픽으로 NC소프트 꼽아봅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지 팀장과 함께했고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